전통주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독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접어두고 또 한 가지 지난편에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녹담 선생님. 우리가 술이라는 그 어원이 우리 박록단 선생님 저술을 보니까 이 물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현상, 술이 발효될 때 그래서 수불이 이것이 술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전개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우리 국문학자들이 이제 우리 말의 어원을 예. 풀이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하고 우리 한글하고 섞여서 쓰는 말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물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그 현상을 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건데 처음에는 물은 한자로 수로 바꾸고 예. 거기서 생겨난 불의 뜨거운 성질의 것은 그냥 우리말 불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수불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어원의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거를 대는데 이제 그런 어떤 발상, 예. 물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발상을 가졌다는 것에서 이렇다면은 기발한 이건 착상이다 생각이 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문화권이니까 우리나라 동양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런 발상이 가능했겠죠. 예. 다시 말하면 물과 불은 상극인데 예. 이 음에서 양이 태동하는 그런 현상. 그게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물과 불은 만나야 만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밥이 예, 되듯이. 예. 그거에 그대로 구현되는 게 술도가지에서 술이 발효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가 될 때 열이 나는 것을 불의 현상으로 봤고, 예. 그래서 물속에서 불이 끌어올라온다 해가지고 수불한 게 술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술이 사케가 된 것처럼 네. 이 술은 사케보다도 사실은 더 문학적 풀이라든지 그 상징성이 더 심오하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우리말 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서 생겨났던 불이라는 의미로 끝날려야 될 것이냐? 예.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철학을 갖고 생각을 했다. 예. 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배경에는 뭐냐면 우리의 음주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음주 문화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유독 술 마실 때 예절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순서나 절차,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 기본 바탕에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음주 문화입니다. 어허.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 물에서 생겨난 게 불의 성질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 불의 성질은 곧 알코올을 뜻하고 예. 실제로 알코올을 우리가 마시게 되지면은 예.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불의 뜨거운 성질이 생겨나는 현상을 우리는 술이라고 말했지만은 예. 그 술을 마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술을 마시고 나니까 긴장감도 해소되고 억눌던 이성이 해지가 되지면서 감성이 폭발하게 되지고 예. 문화적으로는 춤, 노래 좋아했단 말이죠. 어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는 아주 이성적이었고 교양이 있었던 사람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뜨거운 성질이 들어가면서 기질이 전혀 바뀌잖아요. 동적이 되지고 예. 충동적이 되지고 심지어는 폭력적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남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예.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 불의 뜨거운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예. 예의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결국은 불을 다스리는 예이네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예. 기본 소양에서 온다고 봤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성인에 한해서 주는 것, 부여하는 거잖아요. 음주는. 예. 예.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나서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부모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예. 없는 것이니까 예. 그 바탕에 예의가 깔려 있고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 하나 하고요. 예. 자, 이 불의 성질을 뜨거운 성질도 있지만은 가장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질의 하나로 알코올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하. 이게 지구상에서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냄새, 향이 좋은 게 술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하. 그럼 가장 순수한 물질을 예. 우리가 마시고 예.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지. 남을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교양이 돼 있으면은 남을 배려하는 능력도 생기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향기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은 그 좋은 음식을 먹은 만큼 자기 인격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떨어뜨리는 역할은 교양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떨어뜨려 타락시켜요. 아하. 거기에 예절이라고 하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하. 예. 그러면은 자 21세기 와서 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 거죠. 자 21세기 와서 전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융합, 통합 아니에요. 예. 소통이고. 예. 그러면은 자 남과 북이 갈려 있죠. 예. 그럼 이 남과 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조화죠. 예.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예. 거죠. 이제 술에 음의 성질, 양의 성질이 있는데 예. 절로 상극의 성질이 잘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예. 잘 어우러지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 향이 좋은 음식이 술이라고 한다면은 그 술을 마시고 우리가 네 것 내 것 따질 게 아니라 동서남북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따질 게 아니라 국경을 따질 게 아니라 소통하자는 거예요. 아. 우리 음주 문화에서 술을 가지고 거의 소통의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접대라는 것이 그렇고 대작을 하는 것이 그렇고 옛날에 향음주례도 그거 아닌가요? 향음주례는 어른을 공경하고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도양하고 술 마시는데 예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문학적인 시주풍류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술이 자칫 충동적이어서 일탈로 가면 안 되지니까 예. 일탈로 가지 말고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키자. 창작이나 이런 건전한 방식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풍류라고 하는 것으로 발상이 되졌고 그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음주라고 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음주 문화는 바로 소통이다는 얘기죠. 아하. 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접대를 하는데 왜 꼭 술을 매개물로 하냐는 거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음과 양이 조화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그것의 발현이 음주 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지밀거리가 되지고 남녀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화합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소통하고 경계를 없애는 좀 더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가 추구하는 지금 메시지와 화두하고 우리 음주 문화에 들어있는 술의 접대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참 절묘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네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술에 단순한 말, 영어, 단어 한자지만은 우리 술에 함축되어 있는 이 조상들의 철학이나 문화를 이제 우리는 우리 술의 스토리텔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와인은 뭐 어떻고 맥주는 어떻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술 얘기를 좀 하자는 거고 우리가 우리 술에 이런 메시지, 이런 철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 논리가 맞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술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새로운 시작인 거죠, 사실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술의 스토리텔링.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술은 이제 문화재 지정되고 명인 지정을 해서 출발한 지 이제 20-30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이제 갓난애기란 말이죠. 이 갓난애기가 성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 나갈 수는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국제 시장에 국제 무대에 나가고 싶은데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시장을 내주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술이 좋다고 하면 얘기하면 내주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술을 외국 시장에 나가서 국제 시장에 나가서 우리 술은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이거죠. 한국의 술은 뭐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네 나라의 음주 문화는 핵심이 뭐냐, 정수가 뭐냐, 술의 양주 철학은 뭐냐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막걸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술이 뭐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없다고 한다면 이제 스토리텔링 이제 시작하자. 말을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 그것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끼리 약속된 얘기거리면 더 좋겠다는 거죠. 저 혼자만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전통주는 쌀로 만드는 것이 전통주다. 제가 지금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얘기에 공감을 하면은 나는 그게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갖고 술을 빚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술을 빚는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이 나는 우리 술에 가장 가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월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랬을 때 와인하고 한국의 전통주는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그걸 차별성이라고 보고 고유성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고유성이 너희들을 와인이나 맥주하고 사케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하.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네요. 예. 예. 그 얘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에는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박록담 선생님이 전통주를 재현한다는 것은 술 자체를 재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묻혀졌던 음주 문화, 우리 전통 술에 대한 문화적 그 배경까지를 살려내서 그걸 통해서 세계인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러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얘기하자는 것이지 세계화된 술, 맥주고 사케고 와인이고 그 나라 문화를 팔고 있지 술을 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술만 갖다 팔려고 생각을 해요. 왜? 문화가 없으니까. 하하. 우리 술이 뭔지를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술 문화가 어땠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얘기를 하고 음주의 문화가 어떻고 양조 문화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은 생뚱맞은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문화를 얘기하자는 것이 양조 기술이 제가 좋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차별성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세계화하고 국제화하고 동일화되는 거죠. 동화되는 거죠. 이 술술특통은 갈수록 더 심오한 얘기가 나와서 끝없이 이 담론을 펼쳐가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전통주를 복원하는 과정을 넘어서 문화의 재창조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승화돼야 된다. 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인과 공유를 해야 된다. 그것은 소통이란 키워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 술이라는 게 지금 모두의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 베이스나 또 예의를 중시하는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문화적 차별성이 너무도 선명한 것 같아요. 이 와인이나 사케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새롭게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 일선에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분이 한국전통주연구소의 박록담 소장님이십니다. 저만은 아니고 다른 예, 그렇죠. 다른 분들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예. 자, 이 편이 의외로 또 길어져서 이 새로운 술 얘기는 다음 편에 이어가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